우리 돈 벌면 매번 세금 내잖아요. 월급에서도 세금부터 확 떼가고.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 뭐길래 또 돈을 떼가? 저는 이거 한번 겪고 대체 이 세금이 뭔가,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돈 안 떼이고 싶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 13월에 월급을 받았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아는 게 힘이구나 하면서요. 아니 이런 걸 왜 아무도 미리 안 알려줬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하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이에요.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좀 작은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이걸 원천징수, 떼어간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마치 정부가 월급 도둑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겠죠. 여기서 제일 유명한 원천세가 있어요. 바로 프리랜서의 원천세인데요. 3.3%가 떼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 여러분, 세금 계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급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간이세표를 이용하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약 74,35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7,350원, 이렇게 더하면 총 원천세는 81,785원이 됩니다. 와, 벌써 연말정산의 기초를 배우신 거예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거든요. 미리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서 더 냈으면 환급하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슨 차이일까요?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그 과정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과세 소득으로 나뉘어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연간 소득에서 이런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라고 부릅니다. 이 총급여를 가지고 그 수준에 따라 먼저 일정 비율을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로 치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게 근로소득 공제예요. 이건 뭐 신청할 필요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빠지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주택청약, 대출받아 집 사셨으면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되고요. 또 월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공제, 벤처기업 채권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친족도 전부 인적공제로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만 70세 이상이시면 추가로도 공제가 되는 그런 요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빠지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만들게 됩니다. 내 소득세율을 알고 싶다. 그럼 내 과세표준을 먼저 알고 구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표를 여기 보시면 내 올해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다.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해서 4천만 원까지는 15%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올해 과세표준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8,800만 원까지는 35%, 그 아래 24%, 15% 이렇게 전부 더해진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럼 자녀로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 어느 쪽에 인적공제를 넣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소득세율이 높게 잡히는, 즉 과세표준이 높게 잡히는 사람에게 넣어야겠죠. 15% 세율이 빠지는 것보다는 24% 세율이 빠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과세표준과 구간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인데요. 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을 바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당 후원금도 공제되는 기부금이고요. 월드비전 같은 후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역시 공제가 됩니다. 또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서 꿀팁,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까지는 100% 공제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돼지고기를 받아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걸 골라볼까요? 혹시 추천템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참,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실 경우 16.5%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IRP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대 900만 원을 전부 채우신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즉 14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로 최대 119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일단 수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라고 할 정도예요.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IRP까지 최대 9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액공제가 필요하실 경우 IRP까지 꼭 이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서 소득공제 요건을 설명할 때 카드 사용량도 공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량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또 25%를 넘어서 사용하시더라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실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량, 전통시장 상품권, 구간의 카드명의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은 참 많고요. 그런데 연금저축만 잘 챙겨서 들어도 세액공제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사용량을 일일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하시려면 카드 사용량을 따져서 쓰시는 것보다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미리 회사에서 떼는 1년치 원천세 있잖아요. 그 기납부세액을 빼고 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일 경우 그럼 내가 100만 원이나 세금을 더 낸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15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세금을 덜 낸 것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2월 달에 2월분 급여에서 쏙 빼갑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내가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받는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가끔 플러스라고 해서 내가 더 받는 줄 알고 기뻐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본 적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는 내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도록 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 이제는 아셨죠? 이렇게 연말정산 뽀개기 어떠셨나요? 머릿속에 쏙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번 소중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알면 좋겠죠. 저는 돈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소중한 도구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도구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돕고 싶은 하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